초대를 하면 공지에 유튜브 링크를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 그 유튜브 링크를 들어가면 그날 했던 수업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영상이 업로드가 될 겁니다. 혹시나 내가 수업 시간에 졸았거나 이래서 못 들은 교시가 있으면 그냥 들어가서 그냥 눌러서 영상 찾아서 보면 돼요. 그리고 혹시나 뭐 결석을 하게 된다. 그래도 거기에 선생님이 계속 업로드를 해놓을 테니까 그거 확인하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단톡방에서는 선생님만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우리 단톡방에서 만약에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나 이런 게 있으면 개인톡 하세요. 선생님한테. 그러면 선생님이 답장해주고 혹시나 다 같이 필요할 게 있으면 선생님이 단톡방에다 다시 얘기해 주겠습니다. 대답 안 해도 돼요. 확인 같은 거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읽씹해도 되는데 우리 단톡방에는 선생님만 공지하는 용도로만 쓸게요. 개인 뭐 다른 질문 같은 건 선생님한테 개인톡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예전에 우리가 교육과정이 수상, 수화, 수원, 수투, 미적, 확통, 기하 이렇게 생겼어요. 예전에. 그래서 내가 의대를 가고 싶다. 내 꿈이 의사야. 그러면 이과를 가야 됐어요. 이과를 가려면 얘까지는 문이과 공통이었고 이과생들은 얘랑 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이 친구는 내신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 시험 내신에서는 요걸 다 해야 됐습니다. 의대를 가려면 근데 이제 바뀌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대수, 미적, 확통 이렇게 바뀌었어요. 대신에 문이과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의대를 가고 싶든 가고 싶지 않든 어쨌든 대학을 가려면 요걸 다 해야 돼요. 요걸. 그러면 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7개에서 5개로 줄었죠. 그래서 얘가 수상, 얘가 수투, 얘가 수원, 얘가 수투예요. 그럼 뭐가 사라졌어? 확통은 똑같은 확통이고 미적분하고 기하가 사라졌죠. 얘가 가장 어려웠거든요. 미적분하고 기하가 가장 어려웠는데 빠졌습니다.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안 해도 돼요. 대학교 가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을 좀 좋아하는 친구들은 조금 많이 수월해졌다. 수학이 좀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나는 수학 잘하면 미적이나 기하 같은 거 잘하면 다른 친구들보다 더 공부 잘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조금 난이도가 좀 내려갔다. 대신에 문이과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의대를 가려면 이걸 다 해야 돼요. 이걸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원 커리큘럼상 여러분들 커리큘럼이면 여기까지 끝납니다. 프리미어반으로 계속 공부를 하면 나가 떨어지지 않고 성취도가 계속 잘 나와서 프리미어반에 계속 남아있으면 중3 겨울방학 시작하기 전까지 해서 얘까지 끝나요. 전체 다. 프리미어반이라서 가능합니다. 지금 공통수학 1 듣고 있는 프리미어반이 아닌 친구들은 이번 분기나 저번 분기에 공통수학 1을 들었던 친구들이나 공통수학 하 또는 공통수학 2를 들었던 친구들은 저기 확통까지 끝내기가 조금 버겁습니다. 조금 힘들어요. 시간적으로.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하면 잘 따라온다면 여기까지 다 끝나요. 심지어 개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문제집 보면 이게 개념 원리 하나, 셈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얘까지 하고 선생님이 추가로 주는 프린트물까지 하면 공통수학 1을 개념만 하는 개념 응용만 하는 게 아니라 심화까지 충분히 다루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까지 다루면
당연히 학력평가나 반편성이나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계속 프리미어반에서 고등과정까지 다 끝내고 고등학교 갈 때는 이제 심화 문제들만 계속 풀어내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고등학교 가서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자, 1단원이 다항식이고요. 목차만 잠깐 볼게요. 목차만. 자, 1단원이 다항식인데 1단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 친구입니다. 곱셈 공식. 여러분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루트 막 하고 제곱근 막 얘기하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배우면서 뭐 배웠죠? 곱셈 공식. 왜 배웠죠? 곱셈 공식? 전개하려고 또는 전개되어 있는 거 묶으려고 배운 거 아닙니까? 전개되어 옳지. 그게 뭐야? 인수분해. 그래. 인수분해 하려고 배운 거예요. 곱셈 공식을. 근데 이제 중학교 때 곱셈 공식보다는 고등학교 곱셈 공식이 좀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아지겠죠. 13개 정도 됩니다. 공식이 한 13개. 숫자도 심지어 좀 불안하고 불길하죠. 13인데 13개 정도 되는데 한 6개 정도만 처음 보는 것들일 거예요. 만약에 공통수학 원 처음 하는 친구들이라면. 그래서 6개 정도만 더 외우면 된다. 선생님이 매번 조금 여러분들한테 서운한 게 뭐냐면 너희들한테 서운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영어학원에서 단어 몇 개 외웁니까? 가면 80개? 못해도 한 6개, 10개 이상씩은 외우지 않습니까? 많이 외우는 애들 뭐 80개. 적게 외우면 뭐 영어학원 선생님이 막 정말 해자라서 막 10개. 그럼 뭐 좋죠. 수학 공식 방금 선생님 몇 개라 했죠? 13개를 안 해요. 영어 단어 80개 외우면서 왜 수학 곱셈 공식 13개는 왜 안 외우는 겁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선생님을 서운하게 할지. 그래서 곱셈 공식을 외울 거예요. 그래서 전원이 다 100점 맞을 때까지 속지 시험을 계속 볼 겁니다. 우리 반이 17명이거든요. 17명이 쪽지 시험 봐서 전원 다 100점 맞을 때까지 쪽지 시험은 계속 볼 거예요. 왜냐면 이 곱셈 공식을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뭐 때문이었다? 인수분해 때문이었다. 그 다음 단원이 인수분해예요. 인수분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중학교 때 할만했어. 바로 단원 이름이 뭐 이거 나라에서 정한 거거든요. 문제집에서 정한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정한 겁니다. 이 단원 이름.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는 그래도 어려웠던 게 뭐 이런 거 여러분 했었죠. 뭐 여기 뭐 플러스 뭐 해가지고 얘랑 짝지어서 x제곱 플러스 5x 얘랑 짝지어서 x제곱 플러스 5x 만들어서 막 시원해서만 했었던 거 기억납니까? 얘가 몇 차죠? 4차. 4차식입니다. 요거 하나 있었어요. 중학교 때. 인수분해 어려웠던 게.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4차식 인수분해가 저거 빼고도 여러 가지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3차식하고 2차식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우리 반에 올라왔으면 2차식 인수분해는 되게 쉽게 하니까요. 2차식 인수분해까지는 우리 복습하자 중학교 거 하고 고등학교에서 쓰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를 이제 이때 배웁니다. 3차와 4차식으로. 그래서 인수분해가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복소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의 개념 중에 가장 큰 수의 개념이 뭐죠? 실수. 실수가 우리 식에 보면 가장 큰데요. 그 실수를 포함하는 수 하나의 개념을 더 배웁니다. 허수라고. 허수라는 식의 개념을 하나 더 배워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복소수다라고 얘기합니다. 허수랑 실수를 싹 합쳐놓은 이걸 복소수다라고 해서
이제 수의 개념이 하나가 좀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소수가 되고요. 그 녀석을 이렇게 i라고 얘기해서 배우게 돼요. i다. 어렵지 않아요. 얘는 할만합니다. 그 다음에 니네가 좋아하는 2차 방정식. 중학교 3학년, 니네 3학년 1학기 거 하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많이 했죠. 2차 방정식 하고 2차 함수 하면서 최대 최소값 구하면서 막 열심히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랑 근거계 수관계 같은 걸만 배우면서 복습을 한번 하고 방정식 나왔으니까 똑같이 2차 함수 똑같이 나옵니다. 중학교 거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요. 이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배우게 돼요. 3차와 4차까지 배웁니다. 선생님 그러면 공통수학 1에서 4차 방정식까지 배웠으면 공통수학 2에서는 몇 차까지 배웁니까? 4차까지가 끝이다. 5차, 6차는 안 나와요.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미적분에서도 3차식과 4차식까지만 다룹니다. 5차, 6차는 없어요. 5차. 만약에 내가 문제 풀었는데 갑자기 내 식이 막 6차식이 나왔어. 그럼 다시 풀어야 되는 거야. 없어. 그냥 니네가 잘못 푼 거야. 알겠죠? 없다. 그 다음에 부등식. 2-1에서 이제 여러분들 중간고사에 나올 1차 부등식을 공통수학 1에서 한 번 더 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1차 부등식의 활용 같은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철수랑 영희가 운동장을 반대로 뛰는데 마이너스 1시간 30분 이내에 철수는 속력 3km로 달리고 영희는 속력 5km로 달린대. 기차가 막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30초가 걸렸대. 터널의 길이가 3km일 때 기차의 길이가 얼마냐? 이런 거 똑같이 배워요. 똑같이 배우고 이제 추가된 게 뭐냐면 얘예요. 이 자식이 아주 어렵습니다. 절대값. 여러분 절대값 이런 거죠. 마이너스 1.5 절대값은 몇이냐? 1.5. 절대값 1.5는 그럼 몇이냐? 1.5. 그럼 절대값 A는 몇이냐? 옳지. 뿔마 A가 나와야 돼. 뿔마 A.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니네 배우고 왔는데? 뿔마 A로 풀리는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옳지. 루트 뭐? 루트. 옳지. 루트 A 제곱이나 절대값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루트 안에 절대값을 제곱이 풀리면서 음수면 뭐 달까지고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제곱으로 풀리는데 양수면 그냥 나왔었죠. 그래서 얘나 다 똑같은 말. 얘나. 그럼 절대값을 쓰는 원래 이유는 크기만 보겠다. 부호 안 보고 난 숫자만 보겠다가 절대값의 의미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끌고 다니시는 차 보면 앞에 속도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속도일까요? 속력일까요? 속력을 나타내는 걸까요? 속도를 나타내는 걸까요? 력이에요. 력. 속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계라고 해요. 그래서 속력이랑 속도랑 뭔 차이가 있을까요? 속력은 뭐 땡땡 킬로미터 미터 아웃 이런 건데 이제 속도는 그거 자체를 다 통틀어가지고 그냥 그거에 빠르기 똑같죠. 10km/s 나와. 이제 그 자동차 속력 거기 나와요. 속력이 앞에 장애물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요새 이제 기계가 좋아져서 뭐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뭐가 없냐면 이 절대값이 뭐였죠? 뭘 보겠다? 크기만 보겠다. 플러스나 마이너스 상관없다.
나는 1.5만 보겠다. 속력이 이거예요. 속도는 마이너스 1.5랑 1.5인 거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차가 아빠가 앞으로 가. 속도계였으면 플러스 10km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후진을 해. 그럼 마이너스 10km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속도예요. 속도는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과 크기가 있어요. 니네 그래서 우리 수직선에다가 여기랑 똑같이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여기 거리는 뭐라고 쓰냐? 똑같이 1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위치는 1과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래서 속도는 방향과 크기가 같이 존재하고 속력은 크기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차가 후진으로 10km를 하거나 앞으로 10km를 가거나 똑같이 좌표계는 10km만 나타내요. 이런 걸 절대값을 써서 나타내는데 여러분들이 자주 봤던 게 절대값을 그래도 쓸만한 게 뭐 있었을까요? A와 B의 차, 두 수의 차. 수학에서 말하는 차는 양수나 0만 나와야 돼요. 절대값이 딱 그런 거죠. 부호 안 보고 0 또는 양수만 보겠다. 그래서 절대값은 원래 이런 의미로 쓰여야 돼. 근데 수학에서는 무슨 의미로 쓰이냐? 어렵게 내겠다. 어렵게 내겠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정복해야 될 게 절대값이 나왔다. 아, 문제가 어렵겠구나. 그래서 선생님이랑 연습을 많이 할 겁니다. 절대값 푼 연습을.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 배웠으니까 2차 함수도 배웠으니까 남은 2차 부등식을 배우고요. 3차 부등식과 4차 부등식은 미적분에서 배우게 됩니다. 미적분에서. 그러면 끝나요. 그럼 거의 끝나요. 공통수학 1 끝나고요. 경우의 수 배우고 왔죠. 경우의 수 언제 배웠습니까? 2-2 마지막에 배웠죠. 막 개고생하면서 막 닮음이네 뭐 하면서 막 닮음에 활용하고 막 피타고라스까지 막 어쩌고저쩌고 막 간신히 했더니 이제 할만해지네. 막 글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를 좀 쉽게 더 배울 수 있는 순열과 조합이란 걸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렬 특강 들은 친구 있어요? 행렬 특강 들은 친구 없습니까? 행렬이라고 해서요. 이거 그냥 초등학교 한 3학년? 초등학교 3학년이면 다 알 수 있는 거다. 네. 혹시 연립은 나타났어요? 아, 지금 그 이은후 학생 결석입니다. 연락 받았습니다. 아, 연락받은 네. 거. 그 상중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어디까지만 잘 버티면 되냐? 우리는 여기까지. 여러 가지 부등식까지만 버티면 끝난다. 그러면 다음 분기에 선생님이 다음 분기에 공통수학 2로 넘어간다. 여기까지만 잘 버티면 공통수학 2로 넘어간다. 자, 대략적인 거 끝났고요. 자, 다음 식으로 갑시다. 일단 쉬워요. 오늘은 진도를 좀 빨리 나갈 겁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했었던 것들이에요. 얘네들을 각각 뭐라고 한다? 덧셈 뺄셈으로 찢어져 있는 녀석들을 항이라고 하고요. 요 앞에 있는 애들을 뭐라고 한다? 개수라고 하고, 최고차항의 개수를 이 식의 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식은 몇 차? 2차 식인 거고, 항은 몇 개? 3개. 그럼 얘가 2차식, 만약에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얘는 몇 차식이에요? 3차식. 그럼 y는? 옳지, x에 대한 3차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y에 관한 2차식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요 앞에 중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렇게 시험 문제 틀리게 하는 방법이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 문제에서 지름은 이렇게 물어봐. 그럼 여러분들 그냥 반지름 구했으니까 R이 5 나왔어. 근데 답에 5가 있어. 그럼 뭐 고민 안 하고 그냥 5 쓰죠. 근데 문제는 지름은이야. 그럼 문제 더 틀려. 중학교 때는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면 고등학교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앞에 x에 대한 y에 대한 이런 단서들이 달려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이제 앞으로 계속 문제 보면서 이 앞에 무슨 말이 달렸는지에 따라서 문제 푸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요. 얘가 x에 관한 3차식인지 y에 관한 2차식인지에 따라서 식 푸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식만 보지 말고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 앞에 뭐라고 하고 있는지도 보고 있어요. 봐요. 자, 이렇게 되면 되고요. 어렵지 않아요. 뭐 내림차순, 오름차순 필요 없고요. 다항식, 덧셈, 교환, 결합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해볼게요. 13페이지로 갈게요. 이런 거 그냥 그래도 한번 나오니까. 자, a 빼기 2b 플러스 c다. 그럼 전개합시다. a 마이너스 2b 더하기 c. 보기만 해. 안 적어도 돼. 얘는 안 적어도 돼. 어떻게 할까요? 이거 쭉 할래? 쭉 써서 할래? 해도 되고 틀리기 싫으면 쭉 해도 되고. 지금 항이 엄청 여러 개야. y도 막 섞여 있으니까. 자, 그러면 x 관련의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볼까요? x 세제곱 더 있습니까? 여기도 있네. 얘부터 보자. x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2b 곱했대. 그럼 여기 몇? 마이너스 4. 여기 2. 그럼 몇이야? 마이너스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세제곱. 없네. 여기 있다. 몇? 다음에 x제곱 y. 여기 있다. x제곱 y. 몇 배 합니까? 마이너스 2배면 3x제곱 y 되겠죠? 여기 없네요. 플러스 제곱 y. 이제 얘는 끝났어. 자, 얘 없네요. 여기다 y 곱하면 몇? 2x y 제곱. 끝.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안 해도 된다.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이것까지는 굳이 선생님이 한 대로 안 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하시면 돼요. 얘는요. 전개부터 하자. 마이너스 a 더하기 b 마이너스 6b 플러스 12c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b 더하기 12c더라. 이번엔 어떻게 해볼까요? 안 틀리게 하려면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게요. a부터. 마이너스 a부터 쓰자. 어떻게? 마이너스 x 세제곱. 그 다음에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쓸까요? a는요. 마이너스 a만 쓸 거야, 선생님. 플러스 2y 세제곱. 을 먼저 써야 될까? 마이너스 x제곱. 옳지.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거니까 3차 다음에 2차.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그러면 3차, 2차, 1차 있습니까? 없죠? 그럼 비워두세요. 비워두고 y로 갑니다. 뭐 나와요? 플러스 2y 세제곱. 이렇게 쓰고요. 또 마이너스 5b도 써봅시다. 마오 곱하면요? 마이너스 10x 세제곱. 또 여기다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5y x제곱.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해야 되겠죠? x. 그럼 플러스
5x y제곱으로 바뀌겠죠? 마오 곱할 거라네. 맞죠? 더욱 있냐? 없고. 그 다음에 2c 여기다 4x 세제곱이고 2y 세제곱. 아 10이야. 12 곱하면 이렇게 더하면 몇 나와요? 13x 세제곱. 이렇게 더하면요 플러스 4y x제곱. 이렇게 그냥 5x y제곱 더하면 14y 세제곱. 복잡하죠? 복잡하고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이건 개인 취향이니까요. 취향을 존중합니다. 넘기시면요 중요한 게 나왔네요. 조금 많이 중요합니다. 지수법칙 언제 했죠? 2-1이요. 왜 어떻게 이렇게 다 단원을 언제 배웠는지가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잘 공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잘하고 있다, 내가 2-1은 완벽하게 꿰고 있다 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뭘 배웠는지를 쭉 쓰면 됩니다. 그럼 진짜 잘하는 거예요. 2-1 3-1 한번 해볼까요? 방금 배우고 왔으니까. 처음에 뭐 배웠죠? 제곱근. 그래, 그냥 중요한 것만. 그 다음에 순환소수 2-1. 무리수와 실수에서만 무리수 계산하는 것만 배우지 않았습니까? 다음에 그 다음에 곱셈 공식. 그 다음에 2차. 인수분해하고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2차 함수. 그 다음에 2차 함수 그래프의 최대 최소값 구했죠. 다음에 끝. 3-1 아직 안 했으니까. 3-2는 아직 안 했죠? 3-2 배우고 온 친구 있습니까? 오, 3-2 특강 많이 들었구나. 이렇게 알겠습니다. 요 지수 법칙은 2-1에서 한번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억했던 게 루트에서 지수 법칙을 배운 걸 가지고 루트에서 여러분들 좀 힘들게 했었던 게 뭐죠? 어떤 수가? 어떤 수에? 제곱이다. 그래서 루트 A에다가 24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서 어떤 수의 제곱이 되게 만들 거야. 가장 작은 A 값 구해봐. 두 번째로 작은 A 값 구해봐. 세 번째로 작은 A 값 구해봐. 두 자리 자연수 중에 가장 큰 수 구해봐. 이렇게 막 물어봤었죠. 이때 2-1에서 배웠던 지수 법칙이 좀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 지수 법칙은요, 아까 선생님이 막 썼을 때 대수 기억납니까? 수,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그 다음이 대수예요. 이름이 조금 무섭게 생겼죠? 이때 지수를 배웁니다. 다시 그대로 똑같이 지수를 배워요. 자, 저번에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요 녀석을 뭐라고 하죠? 밋. 이 자식을 지수. 밋이 똑같은데 곱하기야. 지수끼리 더한다. 밋이 똑같은데 나누기야. 그러면 뺀다. 그럼 여기서 얘가 중요하죠?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그냥 A의 6제곱에서 A의 7제곱이다. 이건 몇이죠? 빼봐. A의 얘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죠? 뺀다며.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럼 지수에 지수에 마이너스가 달려있으면 어떻게 쓴다?
옳지, 역수 취한다. 얘가 몇이죠? 이거 마이너스 없으면 A. A의 역수란 얘기가 똑같아요. 아. A의 역수하겠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를 뭐라고 써? A. A분의 1.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학교 시험은 다행히 중학교 때까지는 뭐가 없죠? 주관식과 서술형이 없습니다. 다 객관식이에요. 다 객관식.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써서 풀든 A분의 1이라고 풀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혹시나 서술형에 중학교 만약에 서술형이 만약에 부활했다. 왜냐면 이제 1학년들도 시험을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학년이 됐을 때 갑자기 서술형이 부활했다. 예를 들어서 부활했으면 괜히 고등학교 거 나는 고등학교 거 배웠으니까 고등학교 걸로 풀어야지 하고 막 서술형을 쓰면 수학 선생님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요.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래서 만약에 서술형 같은 거 다 쓸 때는 중학교 때 만약에 부활한다면 중학교 과정대로만 쓰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거는요. A에 0. 지수가 0이면 무조건 1이다. 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지수에 마이너스 붙었으면 뭐라고? 역수다. 지수가 0이면 뭐라고? 1이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면 요렇게 돼서 A의 N제곱, B의 N제곱이랑 똑같아요. 뭐가 달라? 밑이 달라. 뭐가 같아? 지수가 같다. 그럼 지수로 묶어낼 수 있습니다. 지수로 묶어내요. 얘도 마찬가지. 됐죠? 요거는 여러분들 충분히 잘 할 거라 믿고요. 여러분 전개할 수 있죠? 전개할 수 있고요. 교환 법칙이 뭐죠? 이 말입니다. 곱하기에서 또는 더하기에서 빼기에서 교환 법칙은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언제 더하기 때는 교환 법칙 성립합니까? 곱하기는요? 돼요. 나누기는? 1 나누기 3이랑 3 나누기는 다르잖아요. 빼기는요? 안 돼요. 그죠? 3 빼기 5랑 5 빼기 3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덧셈과 골셈의 사칙 연산에서는 덧셈과 곱셈에서만 교환 법칙 내가 자리 바꾸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성립합니다. 결합은요. 이 자리는 놔둬. ABC, ABC가 곱해져 있는데 괄호를 내 마음대로 쓰겠답니다. 결합은. 괄호를 내 마음대로 쓰겠다. 이건 공통입니다. 미적분까지 할 때 결합 법칙이다 그러면 괄호를 내 마음대로 쓰겠다. 분배. 이거 분배할 수 있죠, 여러분? 오케이. 어렵지 않다. 해볼까요? 몇 개만. 간단히 해라. 자, 10 불러볼까요? 친구. 같이 쓰자, 이제 조금씩 어려워진다. 4 A제곱 B 4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한 번만 쓰자. 제곱 B. 숫자는 숫자끼리부터 하자. 4 마일. 4 곱하기야. 근데 밑이 똑같아. 지수끼리 더해. A에 4 B에 5 이렇게 쓰면 되겠죠. 풀까요? 4의 세제곱 64 X 몇 제곱? 9. 얘들아 거듭제곱에 거듭제곱 지수끼리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곱하기면 그냥 곱해야 돼. 9제곱 Y에 나누기 해볼까요? 4제곱 Y 6제곱 계산 숫자부터 4 나누기 64 나누기 4 몇? 16 X 밑끼리 같으니까 지수끼리 나누기니까 떼자 9 빼기 9 빼기 7? 7 글자가 너무 못 알아보겠습니까? 괜찮죠? 이 정도까지는 괜찮죠? Y에 6 빼기 6? 0 그러면 Y의 0제곱은 몇? 1 지우자 16X 7제곱이요
여기는 중요해서 대수에서 한 번 더 하니까 해볼까요? A, U, B, C 3 곱하기 B, C 나누기 A, C 4 됐죠? 자 이제 뭐라고 하자. A에 6 빼기 4 옳지. B 9 3 C 3 6 다시 A에 제곱 B에 12제곱 C에 5제곱 옳지.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죠. 여러분 이거 배우러 온 거 아닙니다. 이건 진짜 만약에 할만한데? 면 이거 아니에요. 이거 공통수학 원이 아닌 겁니다. 저게 뭔 말이지? 가 공통수학 원이에요. 알겠죠? 지금은 이거 공통수학 원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 거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몇? 8 미안. 8 A 6 6 B 3 나누기 6 B의 제곱 곱하기 옳지. 8분의 1 B의 제곱 이렇게. 자 그럼 숫자끼리 해볼까요? 27분의 8 이것만 쓰면 되겠죠? 그죠?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1 모르자. A에 6 빼기 6 더 있냐? 없고 B에 3 빼기 2 더하기 6. 자 숫자끼리 하면요 27분의 1 A 없어지겠다 그지? 0제곱이니까 B에 몇 제곱? B에 7제곱 27분의 마이너스 27분의 1에 B에 7제곱이요 라고 쓰시면 되죠. 선생님 저는 이렇게 안 할 건데 안 해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대로 푸시면 됩니다. 전개 선생님이 2개만 하고 밑에 건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요. 검사 한번 해볼게요. 자, 알아도 한 번만 봅시다. 여러분, 봐봐. 선생님 저번 반에 중학 2-2를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2-2를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잘하는 친구가 있고 못하는 친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못하는 친구들이 있고. 근데 여러분 그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겠지만 꼭 그렇게 잘난 척을 하는 새끼들이 있어. 꼭 막 잘난 척을 해. 막 주간평가를 봤는데 꼭 그 또 옆에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결국 다 공부를 못해. 그래가지고 주간평가를 10개를 봤는데 막 자기는 8개를 맞았어. 근데 그 친구가 3개 맞았어. 그러면 여러분 자랑합니까? 안 합니까? 하면 안 되지. 하면 안 되지. 하면 좀 그렇잖아. 그거 왜 자랑해? 왜 꼭 그렇게 자랑을 해? 근데 또 그 3개 맞은 친구가 또 별로 안 해. 자랑을 해도. 착하다. 근데 결국에 그 3개 맞은 친구가 학력 반편성 때 더 잘 봤습니다. 반편성 때. 2-2를 배우는 친구들도 그러니까 공통수학 1에다가 그래도 공부 잘한다고 프리미어반까지 돼 있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또 주변에서 뭐 좋겠다, 뭐 공부 잘하나 보다, 뭐 부모님 친구들 만나면 또 막 아이고 뭐 그래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좀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고. 괜찮아요. 뭐 자부심 갖고 열심히 하면 되지. 근데 자랑을 하면 안 돼. 잘난 체 하면 안 돼.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수학은 항상 겸손해야 돼.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인생 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겸손한 거랑 말을 안 하는 거랑은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는 거의 똑같거든요. 공통수학 1을 배우는 프리미어반이나 공통수학 2를 배우는 프리미어반이나 수 1을 배우는 프리미어반이나 똑같이 가르쳐보면 똑같은 질문하고 똑같이 틀립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사람들 또는 친구들한테 자랑할 필요는 없다.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은 막 그 잘난 척하는 친구들 보면 굉장히 막 별로예요. 막 좀 싫어요. 막 그 친구 때문이라도 주관평가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 자식 자랑하는 게 보기 싫어서라도 주관평가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학력평가도 선생님이 낼 때는 굉장히 어렵게 냅니다. 과장님한테 혼날 정도. 교수님 너무 시험이 어려워. 이 정도까지는 풀 수 있지 않을까 해요. 다 똑같아 얘들아. 여러분들 선생님이 인정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린 나이에 다른 친구들은 내 친구들은 막 롤 랭크가 막 다이아야. 근데 나는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막 실버밖에 안 돼. 그래서 PC방에 가면 막 그 랭크 공개하기 굉장히 꺼려져 막. 걔네가 놀릴까 봐. 그리고 막 자꾸 하면 막 그 다이아 이런 친구들은 막 미드나 막 탑에 가고 막 나는 맨날 서폿만 하래. 재미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하고 싶은 걸 참고 여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맨날 올리브영 가가지고 막 이쁘고 막 화장품도 사고 막 매니큐어도 사고 막 팩 같은 것도 막 사고 친구들이랑 막 영화도 보러 다니고 막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게 공부했으니까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그나마. 그래서 하고 싶은 걸 참고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한 게 저는 대견한 거예요. 그건 진짜 인정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 어린 나이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고 얼마나 공부하기 싫겠어. 근데 그거 참고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거 안 하면 좀 뭔가 불안하고 주변 친구들도 막 하는 것 같아서 하다 보니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중학교 2학년인데 고등선행까지 하게 되고 이렇게 됐어. 그건 인정합니다, 선생님.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한 건 인정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만 더 고생하면 됩니다. 대신에 나 이렇게 공부 열심히 했다 라고 자랑 안 해도 주변에서 다 알아주니까 굳이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래도 나 좀 자랑하고 싶다. 그러면 주말에 또는 평일에 스터디 카페를 갑니다. 가서 이 개념원리 공통수학 원을 쫙 피고 공부를 해요. 대신에 뭐가 있어야 돼? 2-1 책이 있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저 새끼 2학년인데 공통수학 원을 하네 라고 알 거 아니야. 고등학생이 2-1 책을 보겠습니까? 안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갈 때는 꼭 2-1 교과서나 문제집을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중학교 거. 알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줘요. 알아줍니다. 안 그러면 그냥 고등학생인 줄 알아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그냥 사람들이 저 공부 열심히 하는 애구나 라고 알아주면 돼. 굳이 여러분들이 나서서 나 공부 열심히 했다고 괜히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잃는 게 더 많아. 얻는 것보다 잃는 게. 꼭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만약에 이렇게 선생님은 하고 있어. 근데 종이 쳤어. 선생님이 지금은 수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종이 치면 쉬었다 와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설명을 하고 있어. 그러면 가방을 쌓아와라. 마라. 마라. 알겠죠? 가방을 싼다. 뭐 책을 덮는다. 안 돼요. 알겠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믿고만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절대 일찍 끝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10시에 수업 끝나거든요. 그럼 10시에 딱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엘리베이터가 밀리네, 차를 빨리 가야 되네, 안 돼요. 알겠죠? 이건 여지가 없습니다. 너무 아까웠잖아요. 돈이. 여러분 시간도 아깝고요. 그래서 차라리 5분이 남았더라도 문제 풀게 시킬 거예요. 가방 싸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또 모르죠. 여러분들이 막 너무 잘해가지고 선생님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미리 가방을 싸게 해줄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있었으면 좋겠네요. 하나만 이거 전개할게요. 보통 이렇게 전개할 때 누구를 먼저 쓰면 좋을까? 알파벳 순으로 해서 x, y니까 x에 관련된 식으로 전개하는 게 좋습니다. 적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곱하면 2x 하나만 빨리 2x제곱 y제곱 빨리 6xy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죠? 35분에 다시 수업 시작해요. 5분 쉬었다가 수업합니다.